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차가운 의심이 배어 있었어요. 박민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11시 32분,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민수는 양복 재킷을 소파에 던지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잖아. 부장이 술을 계속 따라서. 하지만 그의 셔츠에서는 여성용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고 있었어요. 지영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사실 민수는 2시간 전까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최수진과 함께 있었어요.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건넨 오빠,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말과 함께 손목에 살짝 스친 그 순간의 전율. 박민수, 47세, 키 173에 약간 굽은 어깨, 머리숱이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에요. 2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의 얼굴에는 늘 피로가 드리워져 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는 자주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니? 민수가 물었어요. 1시간 전에 재웠어요. 준호가 아빠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지영, 45세,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또렷한 눈매와 꼿꼿한 자세에서 초등학교 교사다운 단호함이 느껴져요. 키 160의 날씬한 체형에 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입술을 자주 깨무는 버릇이 생겼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녀였는데 민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며 말했어요. 요즘 정말 힘들어. 실적도 안 나오고 부장은 계속 압박하고 실제로 민수가 다니는 중소기업 대성산업은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후 매출이 떨어진 데다 대기업들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마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맡은 영업 3팀은 올해 목표 달성률이 70%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집에는 일찍 들어와야지요.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지영이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나는 세제 거품 소리와 찬물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좋겠네.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나는 매일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지영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남편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도 3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학부모와의 갈등과 각종 업무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하지만 그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아이들하고 놀이공원이라도.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이번 주말은 골프 약속이 있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민수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사실 그 골프 약속이란 게 수진과의 만남이었어요. 수진이 오빠,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요라고 했을 때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설레본 적이 언제였을까? 아내와 연애할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수진, 38세, 키 165의 훤칠한 몸매에 웨이브진 긴 머리, 언제나 트렌디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답게 색감과 스타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특히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능숙해요. 살짝 올라간 눈꼬리와 도톰한 입술,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집중하는 눈빛이 매력적이죠. 민수와 수진이 처음 만난 건 한 달 전이었어요. 거래처인 신성건설의 사옥 리모델링 관련 회의에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팀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복잡한 계약 조건들을 척척 정리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 수진의 눈빛이 민수를 바라보는 방식,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관심 있다는 듯 끄덕이는 모습에 민수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집에서는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데 민수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을 때 수진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겸손하시기까지 부러워요. 사모님이. 그 순간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는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또 올랐네.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언제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은 30평 아파트로 결혼 초기에 전세로 들어와서 10년 전에 겨우 매입한 곳이에요. 아이 둘이 자라면서 점점 좁아지고 있었죠. 특히 중학생인 큰아이 준호와 초등학생인 둘째 수민이가 한 방을 쓰는 게 이제 한계였어요. 요즘같 경기에 무슨 현실을 좀 봐.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2024년 10월 15일, 오늘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예전보다 더 예민해진 것 같고 뭔가 달라졌다.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을 때가 있는데 내가 물어보면 대충 넘어간다. 혹시? 지영은 펜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여성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배에 살이 좀 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오빠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여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배를 들이밀어 봤어요.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아, 미안. 준호야,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겼어.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지영이 준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데려다 줄게. 싫어요. 아빠랑 같이 가고 싶다고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식탁 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민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멈춰서 아빠와 오빠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7살 아이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정도였죠.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는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지영은 아이들을 달래며 학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가족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우선시하게 된 남편. 아니, 정말 일 때문일까?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책상에 앉아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는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수는 입꼬리 올라가는 걸 억지로 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동료들은 아직 모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점심때 시간 있어?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과장인 김대호가 민수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어제 신성건설 쪽에서 연락 왔는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문제요? 단가 부분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다는데 우리 쪽에서 300만 원 정도 손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최근 몇 달간 수진을 만나느라 업무에 집중을 못했던 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 과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요즘 실적도 좋지 않은데 이런 실수까지. 부장이 알면 분명히 크게 화낼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연말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수진과 만났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는데 수진은 오늘도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에 체크 스커트, 무릎까지 오는 부츠까지. 어떻게 저렇게 매번 완벽하게 입을 수 있을까요? 오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은 민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며 공감해줬어요. 오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빠 같은 분이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거예요. 수진이 민수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였죠. 수진의 부드러운 손길과 이해하려는 눈빛이 민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빠, 저희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끔 보는 것보다는. 수진이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게. 그러자 민수가 대답했을 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또다시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지영은 거실에서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민이가 달려와서 민수의 다리를 안았어요. 우리 딸, 오늘 하루 어땠어? 민수가 수민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수진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지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준호한테도 먼저 인사했을 텐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밤 11시, 아이들이 잠든 후 민수는 화장실에서 수진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오빠, 내일은 어떠세요? 내일은 힘들 것 같아. 그럼 모레는요? 제가 맛있는 곳 알고 있어요. 민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지영과 결혼한 지 20년?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진과 있을 때의 그 설렘, 자신을 인정해주는 따뜻함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어요. 좋아. 시간 되면 연락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47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이런 감정.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지영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교육 관련 서적을 보는 아내의 모습이 예전 같으면 대견해 보였을 텐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답답해 보였어요. 벌써 자려고? 지영이 물었어요. 피곤해. 민수가 대답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 번 이상함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간간이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 모든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지영은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 느낌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도 여성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갈 예정이었습니다. 오빠,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민수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수진의 손이 차갑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3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이라도.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300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수진의 눈물 맺힌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준 그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민수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실 민수 개인 통장에는 그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주택담보대출에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까지 매달 빠듯하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법인카드라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어차피 나중에 정산하면 되니까. 그날 오후 민수는 ATM에서 법인카드로 현금을 뽑았어요. 300만 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잠깐 빌려주는 거야. 수진이가 갚으면 바로 회사에 입금하면 돼. 카드에서 나오는 현금 다발을 보면서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금지된 일을 하고 있다는 스릴감과 함께 죄책감도 몰려왔습니다. 수진에게 돈을 건넨 후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는 민수의 뺨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수지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라며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어요. 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한다는 공지가 나온 거였죠. 이번 달부터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검토합니다. 영수증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박 대리의 공지를 들으며 민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날 밤 집에서 민수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으로 인한 카페비, 식사비, 선물비까지 한 달 동안 평소보다 50만 원 이상 더 지출된 상태였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지영이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 명세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30만 원. 언제 뭘 샀어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그건 수진에게 목걸이를 사준 거였거든요. 아,
그거는 회사 동료 결혼 선물이야. 30만 원짜리 결혼 선물을요? 우리가 그럴 형편이나 되나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관계가 중요하다고. 나중에 일할 때 도움이 되니까. 민수가 얼버무렸어요. 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가계부를 꺼내서 한 줄 한 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학원에서 전화 왔는데 수업료가 밀렸다고 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분명히 이번 달 초에 학원비를 이체했는데 알고 보니 카드값 결제로 인해 계좌에서 자동 이체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영이 인터넷 뱅킹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카드 사용액 때문에 생활비 통장이 바닥난 상태였죠. 지영은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통장 확인해 봤어요?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아, 요즘 접대비가 좀 많았어. 나중에 회사에서 정산해 줄 거야. 민수는 회사 화장실에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산이요? 언제요? 당장 준호 학원비도 못 내는 상황인데 조금만 기다려. 이번 주말에 정리할게. 하지만 민수는 정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었고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점점 감추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주 목요일 민수에게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미안한데 아버지 무릎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 정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상황에서 500만 원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지영이한테 부탁해봐야겠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지영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영아, 미안한데 아버지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민수한테 말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지영은 당황했어요. 남편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그럼 요즘 늘어난 카드 사용은 뭐였을까? 어머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만. 나중에 꼭 갚을게. 지영은 자신의 적금을 해약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 수술을 미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이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버님 수술비 제가 준비할게요. 뭐? 어머니가 당신한테?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요즘 카드 사용은 왜 이렇게 늘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그냥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 민수가 얼버무렸어요. 일 때문에 백화점에서 30만 원, 고급 레스토랑에서 15만 원. 이게 다 접대비예요? 지영이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으며 하나하나 따져 물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숨기긴 뭘 숨겨.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는데.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수민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지영은 아이들을 보고 다시 방으로 들여보낸 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솔하게 얘기해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결해야죠. 하지만 민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 법인카드 유용, 모든 게 들키면 가정도 직장도 다 잃을 것 같았거든요. 문제 없어. 그냥 일시적으로 힘든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수진에게 다급한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정말 급해. 돈 언제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의 답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민수는 수진을 만났어요.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사실은 어머니 수술 얘기는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빚이 있어서 카드 빚을 갚아야 했는데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뭔가 숭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게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럼 언제 갚을 건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새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새 프로젝트. 수진아, 나도 지금 상황이 급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진은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오빠, 혹시 저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요즘 오빠가 예전 같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급해하고 돈 얘기만 하고. 민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수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다니. 수진아, 나는 진심이었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진심이면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다그치면 어떻게 해요?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로 돌아와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에게도 수진에게도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게다가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문제로 인한 압박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날 저녁에 터졌어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영이 한 남자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야? 민수가 물었어요. 아, 준호 담임 선생님이세요. 학부모 상담 때문에 오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남자가 나간 후 지영이 말했어요. 여보, 준호 성적이 많이 떨어졌대요. 요즘 집에서 부모님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집중이 안 된다고. 민수는 가슴이 찔렸어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냐고. 준호가 용돈을 못 받는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다나 봐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진과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가정은 파탄나고, 회사에서는 위험에 처하고,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피곤해. 지영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남편이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이 집안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모든 게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지영이 손이 떨리며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의 차 뒷좌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외모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무엇보다 민수의 표정이 문제였어요. 집에서는 절대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행복한 미소.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사진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성급하게 추궁했다가 민수가 더 조심스러워질까 봐서였죠. 다음 날부터 지영은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어요. 먼저 민수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패턴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죠. 이상하네. 지영이 중얼거렸어요. 평소 민수는 메시지를 지우는 습관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용량 때문에 지영이 지우라고 잔소리할 정도였는데 그러던 중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강남의 한 카페, 청담동의 레스토랑, 압구정의 호텔 라운지, 모두 민수가 혼자 가기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곳들이었죠. 지영은 그중 가장 자주 결제된 카페에 직접 가봤어요. 카페 루아라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 남자분 아세요? 지영이 알바생에게 민수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 이분 자주 오세요. 항상 예쁜 여자분이랑 같이 오시는데 알바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까 현실감이 확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분 어떻게 생겼나요? 키가 크고 날씬하셔요. 머리도 길고 되게 세련되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두 분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지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카페를 나왔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영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민수의 카드 사용처들을 하나씩 검색해보면서 그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성건설 사옥 리모델링이라는 검색어가 눈에 띄었어요. 민수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였죠. 관련 기사를 뒤지다가 발견한 인테리어 업체 홈페이지에서 지영은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에 있는 한 여자의 사진. 바로 자동차에서 발견했던 그 여자였어요. 최수진,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지영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알아냈어요. 홈페이지에는 수진의 연락처와 간단한 프로필도 나와 있었습니다. 38세, 홍익대 실내건축학과 졸업, 주요 프로젝트 경력 등. 지영은 모든 정보를 메모해뒀어요. 며칠 후, 지영은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물론 신분을 숨기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테리어 상담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해서요. 네, 가능해요. 어떤 공간이신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지영은 가상의 리모델링 상담을 빌미로 수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약속 당일, 지영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깔끔한 화장. 수진을 처음 본 순간, 지영은 왜 남편이 넘어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키 165의 모델 같은 몸매에 세련된 패션 센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살짝 끈적한 매력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지영님 맞으시죠?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지영은 가짜 이름을 썼지만 묘하게 찔렸습니다. 실제로는 박지영인데 약 1시간 동안 인테리어 상담을 하면서 지영은 수진을 관찰했어요. 말하는 방식, 제스처, 미소, 확실히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집중하는 눈빛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신뢰가 안 된다면 결혼은 하셨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싱글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분이 생겨서 행복하긴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좋은 분이라니, 그게 바로 자신의 남편 얘기겠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지영이 억지로 웃으며 물었어요. 회사원이세요. 나이는 좀 있지만 정말 멋있어요. 저를 진짜 아껴주시고. 수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며 명함을 건네받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한 후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지영은 한동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강남 한복판에서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지영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민수 팀장님 부인 되시나요? 지영이 돌아보니 4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딘지 수진과 닮은 구석이 있는. 네. 어떻게? 저는 최수진의 오빠 최철수라고 합니다. 한번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수진의 오빠라니. 어떻게 자신을 알았을까? 사실 며칠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까 제 동생하고 만나신 것도 봤고요. 철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할 말이 있어서요. 지영은 철수와 함께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갔어요. 철수는 지영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모님, 사실 제 동생이 남편분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300만 원, 그 다음에는 사업 자금으로 500만 원, 지금까지 총 800만 원 정도 받아낸 것 같아요. 지영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800만 원이라니. 그래서 집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였구나.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사실 저희 가족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수진이가 다른 데서도 빚을 많이 냈거든요. 카드빚, 대출, 총 2천만 원이 넘어요. 철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수진이 원래 돈 관리를 못하는 성격이고 프리랜서 일도 불규칙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을. 남편분만이 아니에요. 다른 기혼 남성들도 몇 명 있어요. 수진이가 그런 쪽으로는 정말 타고났거든요. 지영은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의 바람도 바람이지만 그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기였다니. 증거가 있나요? 네. 있어요. 철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다른 남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이랑 통장 입금 내역도 있고요. 남편분 건도 당연히 있어요. 화면에는 수진이 여러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패턴의 접근,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말, 그리고 돈 요구.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이었죠. 특히 민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니 지영은 더욱 분노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 같은 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오빠, 사랑해요. 왜?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더 이상 수진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정말 크게 혼쭐을 내야 할 것 같아서. 철수는 수진이 최근에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모님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돈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진이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영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 늘어난 카드 사용액, 집안 경제 악화, 모든 게 이 때문이었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영이 힘없이 물었어요. 사모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 하지만 그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영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철수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카톡 대화 캡처, 통장 입금 내역, 민수의 카드 사용 내역, 모든 증거가 확실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민수가 들어왔어요.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지영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회식했어. 민수가 대답했지만 지영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진과 만났다는 걸. 여보, 내일 오전에 시간 있어요? 지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둘이서 찬찬히 해야 할 얘기가. 민수는 지영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자신의 비밀이 탄로났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무슨 얘기인데? 내일 얘기해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서 민수가 씻고 들어와도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이제 이혼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 지영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 민수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면 용서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여자와 그녀의 사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냈다면 얘기가 달랐어요. 지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여보, 앉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침 8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거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고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해? 지영은 파일을 열어서 첫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민수와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지영이 사진을 민수 앞에 던지듯 내밀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최수진, 38세,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맞죠?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지영이 수진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건지. 지영아, 이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지영이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10월 3일 카페 루아 35,000원.
10월 7일 이탈리안 레스토랑 15만 원. 10월 12일 호텔 라운지 8만 원. 계속할까요? 민수는 뒷목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영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세히 조사했던 걸까? 그리고 이건 뭐예요? 지영이 세 번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법인카드 현금 인출 내역이었어요. 10월 15일 ATM 현금 인출 300만 원. 회사 돈을 빼서 그 여자에게 준 거죠? 지영아, 잠깐, 이건 오해가... 오해? 지영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네 번째로 나온 건 수진과 민수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캡처였어요. 오빠 사랑해요. 나도 수진아. 너 때문에 미치겠어. 오빠.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지영이 자신의 카톡을 봤는지도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모든 게 들통났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0년 결혼 생활을 이딴 식으로 배신하고 미안하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요즘 너무 힘들고 수진이가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래서 회사 돈까지 뺏어준 거예요? 우리 집 생활비가 바닥나도록?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영이 5번째 자료를 꺼내는 순간 민수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보, 혹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진이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거의 똑같은 패턴의 대화들, 같은 멘트, 같은 감정 표현, 같은 돈 요구 방식. 이게 뭐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수진은 당신만 상대한 게 아니에요. 김 부장, 이 과장, 박 대리, 최소 5명 이상의 기혼 남성들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요.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 300만 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카드빚 갚으려고 한 거죠. 지금까지 당신한테서 뜯어낸 돈이 총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800만 원. 우리 집 반년 생활비예요. 그 돈으로 그 여자는 명품백이랑 옷 사고 다른 남자들이랑 놀러 다녔어요. 지영은 수진의 SNS 캡처도 보여줬습니다. 최근 몇 달간 올린 명품 인증샷들,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들, 모두 민수를 비롯한 남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산 것들이었죠.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보였다. 완전히 바보였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지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지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누구야? 민수가 물었어요. 당신 회사 인사팀이에요. 법인카드 유용권으로 내일 조사받으라고 하네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어떻게? 제가 신고했어요. 어젯밤에. 지영아. 그게 무슨...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왜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당신 혼자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지영은 6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수진에게 보낸 가짜 메시지였습니다. 어젯밤에 최수진에게 메시지 하나 보냈어요. 당신 명의로요. 민수가 내용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사실 나 아내한테 들켰어. 그리고 다른 여자도 있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지영아. 이건 너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다른 여자 있잖아요. 바로 저요. 당신 아내. 지영의 계산은 정확했어요. 수진 같은 타입은 자신의 특별함이 부정당하면 절대 참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30분 후 민수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여자가 뭐예요? 저보다 좋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빠, 저 지금 회사로 갈 거예요. 민수는 급하게 수진을 달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지영아, 제발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왜요? 당신이 처리하세요. 당신이 만든 상황이잖아요. 그날 오후 2시경 지영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터졌어요. 수진이 민수의 회사 대성산업에 나타난 거였어요. 로비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박민수 어디 있어? 나와! 보안요원이 말리려고 했지만 수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수의 사무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동료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수진아,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진정하라고요? 오빠가 저한테 한 짓이 뭔데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나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때 김대호 과장이 다가왔어요. 민수 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는 박민수 팀장님의 연인이에요. 수진이 똑바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있다고 헤어지자고 하네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동료들이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기혼자인 민수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서 카톡 대화를 보여준 거였어요. 여기 보세요. 오빠가 회사 법인카드로 제게 돈 줬다고 자랑한 메시지예요. 화면에는 민수가 자신의 계획적인 행동을 수진에게 자랑하며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영이 수진의 오빠와 함께 조작한 것들이었죠. 회사 돈 뺏는 것도 쉽더라. 누구도 의심 안 해. 법인카드로 현금 뽑는 게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 김 과장은 즉시 감사팀을 불렀어요. 감사팀이 와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민수를 별실로 불러갔습니다. 박 팀장, 이게 사실이에요?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법인카드 유용액이 얼마예요? 300만 원. 아니, 정확히는 350만 원입니다. 감사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박 팀장, 지금 당장 사표 쓰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렇게 민수의 20년 직장 생활이 끝났어요. 한편 사무실에서는 수진이 계속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저를 속였어요.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요.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회사 돈까지 써가면서? 부인이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보안요원들이 와서 수진을 강제로 내보냈지만 이미 모든 게 엎질러진 후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지영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영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 민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지영아, 당신이 계획한 거지? 지영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계획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요? 지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는 끝낸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제 인생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2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혼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불륜과 횡령을 저질렀으니까요. 지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용서요? 지영이 웃었어요. 당신이 저와 아이들한테 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수민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하지만 준호는 민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실망한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마시고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면목이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동네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민수가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문이. 지영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먼저 이 가정을 배신했으니까요.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왔어요. 준호가 창문 너머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지영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본 민수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살이 빠져서 뺨이 푹 들어가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으며 옷도 남루했습니다. 예전에 그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영아, 민수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어요.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 지영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반만 열어둔 채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아이들만이라도.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민이 생일이 다음 주잖아. 아빠로서 축하해주고 싶어. 지영은 민수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 남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10분만.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아이들을 봤어요. 수민이는 어색하게 아빠를 바라봤고 준호는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많이 변했어요. 특히 준호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수민아, 아빠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왜 안 왔어요? 수민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회사 돈을 훔쳐서 쫓겨났다고? 아빠가 잘못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다시 집에 와요. 수민이가 민수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아빠, 왜 왔어요? 준호야. 엄마에게 다 들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회사에서 도둑질했다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아이답지 않은 차가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일하면서 우리 키우고 있다고.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중학생인 준호는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뭐요?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밤에 울면서 일기 쓰는 거 봤어요.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자신의 일기를 봤다니. 그리고 할머니도 아빠 때문에 병원비 못 내서 수술 미뤘다가 더 아프시잖아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그냥 오지 말아요. 민수는 무너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 몰랐거든요. 준호야, 아빠가 다시 시작할게. 일자리도 구하고. 일자리요? 지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47세에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을 어떤 회사에서 받아주겠어요? 실제로 민수는 지난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력서를 내면 면접도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전 직장에서 법인카드 유용으로 징계 해고된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택배 일 하고 있어. 민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가끔 민수가 택배 배달하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도 월급이 150만 원밖에 안 돼. 고시원 월세 내고 나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에요?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이잖아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다고. 용서요? 지영이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당신 아직도 모르는군요. 지영은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봉투 안에는 수진에 관한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영이 계속 조사한 결과물들이었죠. 최수진,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지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만 속인 게 아니었거든요. 총 12명의 남성에게서 2억 원 넘게 사기쳤어요. 그 중에 2명은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그런 극악한 사기꾼이었다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영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최수진의 진짜 이력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수진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기혼 남성들을 타겟으로 사기를 쳐왔어요.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격증도 가짜였죠. 심지어 나이도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42세였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연기였어요. 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가족을 버렸는지 모든 게 헛된 꿈이었구나. 수진이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당신은 그냥 ATM기였을 뿐이에요. 지영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위해 저지른 일들,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들, 그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민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아이들 앞에서 우는 모습, 보기 민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영아, 나는 정말 이제 그만 가세요. 지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 삶에 나타나지 말아요. 아이들만이라도. 아이들은 내 자식이야. 자식이요?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왜 우리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왜 엄마 힘들게 했어요? 수민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왜 우리 가족 깨뜨렸어요? 민수는 아이들의 눈물을 보고 더욱 괴로워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진짜 피해자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서 다 해결되나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무너뜨린 건 우리 가정이에요. 아이들의 행복이에요. 저는 다시 세울 거예요. 당신 없이. 지영은 민수를 현관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 앞에 나타나고 싶으면 양육비부터 제대로 내세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줬으면서 아빠 행세하려고 하지 말아요. 양육비.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월 150만 원 버는 자신이 어떻게 양육비를 낼 수 있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에요. 아이 둘 키우는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에요. 지영이 말했어요. 민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40만 원, 생활비 50만 원, 100만 원을 더 낼 여유는 없었거든요. 지영아, 그건 너무 많다고요? 그럼 아이들 포기하세요. 어차피 당신은 이미 포기했잖아요.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지영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수는 혼자가 됐어요. 아파트 복도에 홀로 서서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고 집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수 명의였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아낸 거였죠. 무엇보다 지영은 교사로서 더욱 성장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엄마, 오늘 담임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우리 준호 정말 대견해. 지영이 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이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거든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수민이가 가끔 물어봤지만 점점 그런 질문도 줄어들었어요. 지영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살고 계셔.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했죠.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2025년 4월 20일. 오늘로 이혼한 지 정확히 9개월이 됐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는데 지금은 확신한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아이들도 점점 밝아지고 있고 나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상담 전공을 공부할 계획이다.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가정들을 도와주고 싶다. 지영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와서 벚꽃이 만개한 상태였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한편 민수는 좁은 고시원에서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아이들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이혼하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그때는 이게 마지막일 줄 몰랐죠. 민수는 아이들을 그리워했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양육비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에서 무슨 면목으로 아빠 노릇을 하겠어요. 지난주에는 우연히 길에서 지영과 아이들을 봤어요. 새해 모자가 손을 잡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자신이 없어도 그들이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게 더욱 비참했죠. 민수는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모든 파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수진에 대한 욕망이 가족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후였거든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혼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였죠. 1년 후, 지영은 교육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준호는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올랐어요. 민수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아이들 소식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을 뿐이었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자신이 그 성장을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파했어요. 거짓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순간의 거짓말과 배신이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된 거죠. 민수는 매일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어요. 반면 지영은 진실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떳떳했고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었죠. 그날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거짓을 선택한 사람과 진실을 선택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거였죠. 이것이 거짓의 무게였어요. 한 번 저지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리고 그 무게는 오롯이 거짓말을 한 사람이 평생 짊어져야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